늦가을의 공기가 산등성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새 내린 비가 산길에 낙엽을 눌러두었고 축축한 흙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 있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을 지나 한 대의 트럭이 천천히 언덕을 오른다. 묵은 엔진이 덜컥거리며 숨을 고르고 그 안에서 운전대를 움켜쥔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는 이 길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력에 적힌 날짜가 눈에 밟혔고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선 낡은 묘비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건물에 홀로 살며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삶은 언제나 버겁고 술은 유일한 위로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기일을 챙기지 않았다. 그냥 잊고 싶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묘하게 돌아온다. 그가 가장 외로웠던 계절. 문득 꿈속에서 어머니가 돌아섰다. 등 뒤로 들려온 목소리는 짧고 낮았다. 그날 묻은 게 나였을까?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말을 확인하러 온 셈이었다. 산길을 다 오른 트럭이 멈추자 안개가 흩어지며 묘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풀은 무성했지만 누군가 손길을 다녀간 듯 깔끔했다. 돌비석엔 익숙한 이름. 강수님의 묘. 그는 무릎을 굽혀 흙을 쓸었다. 손끝이 젖은 흙을 스치며 미묘하게 떨렸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오래된 목소리. 그는 묘 앞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었다. 잔을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살짝 불어 술향이 흙 냄새와 섞였다. 그 향 속엔 묘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술은 그를 삼켰다. 병이 세워지고 또 눕혀지고 그의 손끝이 시들어가는 낙엽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산비탈을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에선 심장마비라 했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흘렸다. 돈 문제로 싸웠다더라. 아들이 사업 망해서 집 담보로 돈 빌렸대. 며느리가 집 나갔다며. 그는 그 말들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 27의 그날 빚을 갚지 못해 울분을 토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이 산에 묻혔다. 그 이후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았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낫지 않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 밤, 묘비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멈췄다. 돌 아래 새겨진 문구, 사랑하는 아들, 그대에게 평안을. 그는 술 기운에 중얼거렸다. 이 글씨 내가 새긴 게 아니잖아. 묘비의 글씨체는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분명 장례식 후 마을 사람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건 자신이 아는 손놀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중에 새긴 흔적. 그건 누가 왜였을까? 그의 마음에 오래된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무덤 둘레를 돌았다. 잡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며 묘를 둘러보았다. 한쪽 흙이 유난히 새 것처럼 보였다. 비에 젖은 흙이 다른 곳보다 더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누가 손댔던 건가?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술과 의심이 섞여 머릿속이 흐려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삽을 들었다. 그리고 묘비 앞에 흙을 걷기 시작했다. 첫 삽질은 무겁고 둔탁했다. 비에 젖은 흙이 깊은 소리를 냈다. 그는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팔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다.
한 삽, 또 한 삽. 묘의 가장자리가 점점 드러났다. 흙냄새가 더 진해졌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해졌다. 누군가 본다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멈출 이유가 없었다. 묘를 덮고 있던 건 흙이 아니라 15년의 죄책감이었다. 그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그 아래서 뭔가 단단한 것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뭐지? 그가 흙을 더 치우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모서리는 썩어 있었고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삽자루 끝으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흙에 젖은 편지 봉투 몇 장과 붉은 천으로 감싼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천을 풀었다. 그 안에서 손목시계 하나가 드러났다. 금색 테두리에 낡은 시계. 유리판엔 균열이 가 있었다. 그 시계는 그가 17살 때 어머니께 드렸던 생일 선물이었다. 알바비를 모아 산 세상에 단 하나뿐이던 시계. 그의 입술이 굳었다. 그 시계 안쪽엔 조그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차연수에게 미안하다. 그는 얼어붙었다. 차연수, 그건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 어머니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젖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나는 죄를 저질렀다. 사람의 잘못은 언젠가 흙을 뚫고 올라온다. 그날 묻은 건 진실이 아니라 내 비겁함이었다. 누가 이 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용서하지 말아라. 죄는 결국 피를 따라 흐른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묘비의 글씨, 편지의 글씨. 그건 모두 같은 손이었다. 어머니였다. 그는 편지를 쥔 채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밀려들며 묘를 덮었다. 그는 알아버렸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 감당하려 한 속죄였다. 자신의 과거와 아버지의 죄와 그리고 아들의 불행까지 묻으려 했던 것. 그는 무너진 흙더미 위에 앉았다. 입안에선 피와 흙이 섞인 맛이 났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었던 문이 이제야 열린 듯했다. 비가 그쳤다. 새벽 공기가 묘역을 감쌌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무덤 앞에 앉았다. 안개 속에 달빛이 옅게 퍼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왜 나를 미워하지 못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며 풀잎이 흔들렸다. 묘비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시계를 가슴에 올려두었다.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죄는 결국 피를 따라 흐른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새벽이 밝아오며 산새가 울었다. 묘비의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묘 앞에 술 한 잔을 붓고 일어섰다. 산 아래 마을엔 아직 불빛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기일이 되면 그 무덤 위에 새하얀 시계 하나가 놓여 있다고.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마을 노인 하나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진실은 썩지 않는다네. 그건 흙보다 오래 가거든. 산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다. 묘 아래 잠든 이름 없는 상자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속엔 미안함과 용서가 함께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오래된 시간의 숨결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